맛있게 잘 끓여져 있군요. 분리는 돼 있지만 또 말씀하셨던 텐마루를 통해서는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칭찬 잘 안 받아가지고 건축하님 아직 일러요. 진짜 칭찬할 곳이 또 있거든요. 나와보니까 안에서 보는 전경은 또 다르네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산세가 이어져서 딱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있는 느낌인데요. 한국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착경이라고 하는데 그 착경 중에서도 원경을 착경한다라는 게 한국 정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멀리 보이는 이런 산세들을 그야말로 정원 안으로 들여오신 거네요. 크게 여기 조경을 안 하신 이유이기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였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네, 비료자, 그 정원 한가운데 돌과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세워 놓은 걸 보면 한국의 그 정서의 여백이가 있어서 11년 전원주택사례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노하우. 자고로 정원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 주변 경치가 큰 수고를 덜게 한 셈이죠. 그리고 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쭉 둘러보니까 이 지붕 라인하고 굉장히 잘 연결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건축가님 말씀대로 그 의도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지붕을 보면 이쪽 부분이 좀 높고 이쪽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근데 지금 뒤쪽에 지금 무성산인데 뒷산이 그 산세를 쭉 보다 보면은 이쪽이 산이 높고 이쪽이 또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하면서 산세와 그다음에 그 집의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하려고 좀 그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네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모습을 방해하지 않게 소박하면서 자연 속에 잘 묻힐 수 있는 그런 색깔과 그런 집으로 짓고 싶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건축 전문가이시다가 조경 전문가에다가 도시 계획까지도 고려하시는 집을 지으신 거예요. 우연찮게 이렇게 됐습니다. 10년, 20년 뒤에 가급적이면 좀 숨을 좀 안 볼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 화려한 집보물은 좋은데 외관이 화려하거나 뭐가 화려하면 그 화려함 속에 그 이면에는 그 하자가 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아보지 않으면은 하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잖아요. 저는 다각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새 같은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약간 C자 형태로 틀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사이에다가 좀 간판을 똑같은 재질로 간판을 쭉 덧댄 거죠, 밑에다가. 그래서 그 덧대는 살짝 대지 말고 좀 얇게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저희가 올라가서 뭘
고쳐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 달라고 시행사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곳곳마다 숨겨지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역시나 한번 집을 지어 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묻어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채워넣는 그런 주택이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은 비워내면서 만드신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가님이 그 기차적으로는 그 해석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건축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보통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0평짜리, 50평짜리, 방 3개에 화장실 하나라고 하는 왓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문 구조라든지 그거에 의한 처마라든지 그 처마 밑에 생겨나는 통마루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공간에서 맞이할지 건축주분들이 한 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전원주택에서 비워내야 할 것과 그리고 담아야 할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지은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원주택살이 윤경험자의 조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 집을 질 때는 조그만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네, 열무김치가 아주 맛있네요. 어떤 도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들을 거기다 볼 데도 없고 결혼 생활하면서 창고는 그냥 크게 지면 질수록 좋고 작아서 후회를 하지 크게 져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창고는 전원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만큼의 경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은 네, 라면 국물은 거의 안 먹습니다. 먹는다고 해도 한 딱 2모금 그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이게 또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요즘 같아요. 나트륨이 참 조금만 더 들여서 많이 먹는 많죠. 걸 이런 거.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거든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이분들도 선택도 했고요.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내려놓아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고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살아있는지 수임 100% 네, 다음에는 라면을 먹었으니까는 그거 하나로는 안 되죠. 다른 걸 또 먹어야죠. 사시면서 열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니까 네, 바로 호박죽입니다. 80하우스에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아주 맛있겠네요. 그러면 1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메인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고. 어머 잠깐만. 보통 보조 주방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반대네. 심지어 코너 창을 둬서 어머 이쁘기까지 해. 보조 주방이긴 한데 제가 저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어서 메인 주방이나 사실 마찬가지 공간이고요. 유리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보세요. 제가 보기엔 고기 공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렇게 냄새 나는 것들이 차단이 되는 것도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또 같이 사진 것들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종류 식당 같은데요? 네. 오픈형 주방. 어떤 집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임들 가도 얘기 많았는데 이분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요리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주방. 그러면서도 음식 냄새부터 잘 나온 주방.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참 많았답니다. 결론은 모임의 시간이 헛되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파 같은 것들을 놔두는 것보다 형상 느낌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네요. 형상이 있으면서 계단 하나 많이